여러분, 하루 종일 사내 메신저를 거의 안 보고 이메일 답장도 오후 늦게서야 막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직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직원이 부서 내에서 가장 높은 고과를 받고 최고의 성과를 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다들 좀 의아해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반대로 막 1분마다 메일함 새로 고침하고 남들보다 맨날 늦게까지 야근하는데도 정작 중요한 프로젝트는 늘 지연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쉼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사실 그게 물리적인 에너지 소모량하고 실제 만들어내는 가치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장 뼈아픈 딜레마죠. 단순히 키보드를 막 빠르게 두드린다고 해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덜러너 여러분을 위해 오늘 아주 흥미로운 딥 다이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풀어보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직장인을 탁월한 성과자로 만드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쫙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자료가 꽤 풍성하죠? 네네, 엄청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칼 뉴포트의 딥워크, 또 직장 내 감성지능을 다룬 심리학 학술 논민이랑 현업 최고 에이스들의 업무 방식을 분석한 칼럼까지 다 모았습니다. 겉보기엔 약간 다 다른 주제 같은데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명확한 심리적, 뇌과학적 원리가 딱 있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아침 기상부터 퇴근 전까지의 업무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 시간으로 먼저 가볼까요? 좋습니다. 하루의 성패는 사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코비가 말하는 첫 번째 습관인 주도적이 되어라. 그리고 7번째 습관인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두 가지를 현장에서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공된 자료들을 보니까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의 아침 루틴 5가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더라고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기, 또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 해낼 핵심 목표 3가지 적어보기, 마지막으로 10분간 독서나 일기 쓰기.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중 자기계발서에서 너무 많이 본 내용이라서 처음엔 또 침대 정리 이야기야 하고 그냥 넘길 뻔했어요. 근데 뇌과학 논문들이 이 단순한 행동들을 완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밤새 약간 수면 상태에 있던 우리 뇌를 깨워서 성취 모드로 전환하는 일종의 신경학적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스위치요? 네, 잠에서 깨자마자 이불에 구김을 펴고 베개를 정돈하는 행위. 이거 사실 1분도 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작은 행동을 딱 마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내가 방금 하나의 과업을 통제하고 완료했다. 이런 강력한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막 부지런을 떠는 게 아니라 뇌에다가 성공 경험을 딱 주입하는 거군요. 그렇죠.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몸에 물 한 잔 넣어서 신진대사 팍 활성화하고 또 플래너에 할 일 3가지를 적는 것도 결국 내 하루의 주도권을 외부 환경에 뺏기기 전에 내 쪽으로 확 당겨오는 작업이네요. 정확합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집어들고 상사 이메일 확인하고 자극적인 뉴스 보고 이러잖아요. 그건 내 하루의 시작표를 타인의 요구랑 외부 자극에 그냥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내어주는 거다. 네. 반면에 아무리 짧아도 나만의 루틴을 해내는 이 10분, 15분은 외부의 카오스를 딱 차단하고 철저히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시간인 거죠. 이게 바로 코비가 강조한 주도성의 신경학적 실천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마치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생기면 반드시 내산소 마스크부터 먼저 쓰고 남을 도우라고 안내하잖아요. 약간 남의 요구사항이라는 난기류에 막 휩쓸리기 전에 내산소 마스크부터 단단히 착용하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겠네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덜러너 여러분이 가질 만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을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저는 완전 야행성 인간이고 새벽 5시 이상은 신체 리듬상 절대 불가능한데 그럼 저는 이 주도성을 영영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산성 연구 결과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건 기상시간의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일관성, 그리고 주도권 확보, 이 2가지입니다.
아,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다. 네, 올빼미족이라면 억지로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딱 15분만 앞당겨서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그 15분 동안 외부랑 연결되는 모든 스마트폰 알림 끄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산소 마스크를 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오. 아침 루틴의 본질은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설계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 15분이라면 정말 당장 내일 아침부터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네요. 자, 이렇게 내면의 질서를 쫙 잡고 직장이라는 전쟁터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코비의 습관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걸 현장에 적용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우선순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비유죠. 큰 돌과 작은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주 고전적인 비유죠. 네네. 사실 우리 청자분들 정도면 그 유리병에 자갈이나 모래 같은 작은 돌을 먼저 채우면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자리가 없다는 비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 큰 돌과 작은 돌의 배치를 단순히 시간표 짜기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접근하나요? 그들은 이것을 인지적 과부하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으로 사용합니다. 방어막이요? 네, 출근 직후에 이메일함 땀 열어서 무작위로 막 쏟아지는 업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 아이비리의 번호 매기기나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같은 걸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핵심 과제, 즉 큰 돌을 6개 이내로 딱 제한하고 순서를 명확히 정해버립니다. 아,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던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투두 리스트를 쭉 적는 게 아니라 개수를 제한하고 번호를 매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마치 자동차 트렁크에 짐 실을 때 테트리스 하듯이 그때그때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침에 가장 크고 중요한 짐이 들어갈 지정석을 명확하게 딱 파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도중에 나 다음엔 뭘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면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결정 피로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뇌가 선택을 내리는 데 쓰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그 에너지를 실제 업무 수행하는 데 온전히 다 쏟아붓는 거죠. 네네. 근데요, 실무 현장에서는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내 트렁크에 큰 짐 3개 딱 넣겠다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놨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막 달려와서 코끼리만한 새로운 짐을 확 들이밀면서 이거 당장 트렁크에 실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직장인 입장에서 저 오늘 큰 돌 넣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거 못 씻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하, 그렇죠. 현실적인 고충이죠. 네. 이런 상황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하고 그저 바쁘기만 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드러납니다. 그저 바쁜 사람은 자기 계획을 다 허물고 그 코끼리라고 억지로 막 우겨 넣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도저도 안 되죠. 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능동적인 교통경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딱 떨어졌을 때 수동적으로 그냥 넙죽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사랑 함께 이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팀장님, 제가 현재 A 프로젝트랑 B 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마감하는 걸 최우선으로 진행 중인데요. 방금 주신 이 C 업무가 A나 B보다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C를 먼저 하고 A의 마감 기한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이렇게요. 와, 대박. 이건 정말 엄청난 스킬이네요. 단순히 일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을 다시 상사한테 싹 넘기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짊어지고 있던 우선순위 충돌이라는 그 인지적 부담을 상사랑 공유해서 전체적인 교통 정리를 상사가 직접 하도록 유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출하기 전이나 핵심 미팅 딱 10분 전에는 하던 일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전략적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압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 네, 에너지가 흩어지는 걸 막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다시 한번 큰 돌에 초점을 딱 맞추는 행위인 거죠. 어떤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방어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제 그 큰 돌, 즉 제일 어렵고 중요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제 진짜 실전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완벽한 세팅을 다 해놓고 막상 책상에 앉으면
갑자기 막 책상을 정리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가지도 않던 탕비실 가서 커피를 막 내리고 싶어집니다. 이른바 미루기가 발동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제 의지력이 나약해서 그렇구나 하고 맨날 자책했는데 자료를 깊이 파보니까 그게 완전 아니더라고요. 네, 아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공학적 발견 중 하나일 겁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일을 미루는 건 게으름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과부하 신호이자 위협 회피 신호예요. 위협 회피요. 네, 우리가 인지적 난이도가 좀 높거나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압박감이 큰 업무를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뇌의 편도체가 이걸 단순한 어떤 회사 일이 아니라 일종의 내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오인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기획서 쓰는 걸 우리 뇌가 막 맹수한테 쫓기는 거랑 비슷한 위협으로 느낀다고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뇌의 아주 원시적인 영역은 복잡한 현대사회의 업무 스트레스하고 진짜 포식자의 위협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와. 그래서 감정적으로 너무 불편하고 내가 막 압도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 분비하면서 그 상황에서 당장 도망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 도망쳐라. 네, 비유하자면 부엌에서 토스트 굽다가 살짝 타른 냄새가 났을 뿐인데 건물 전체에 막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거랑 똑같아요. 경보기가 울리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거나 아니면 책상 정리 같은 다른 안전한 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미루기의 진짜 정체입니다. 아, 내가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뇌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막 울린 거였다니. 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짜 엄청난 위안이 되는데요. 그럼 이 시끄러운 사이렌을 끄고 뇌를 안심시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수의 문턱, 즉 시작의 허들을 뇌가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극단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오늘 오후 내로 50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완성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경보기가 바로 울립니다. 대신에 딱 5분만 파일 열어서 제목이랑 목차 3개만 써보자. 이렇게 착수 목표를 확 재설정하는 거예요. 아, 속이는 거군요, 뇌를. 맞아요. 뇌가 이 정도면 위협이 아닌데?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속임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의 객관화입니다. 아, 이 일 진짜 너무 끔찍하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나는 지금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좀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언어로 분리해보는 겁니다. 아, 감정에 이름표를 딱 붙이는 거네요. 네, 놀랍게도 그렇게 감정의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싹 진정된다고 수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거든요.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팁이네요. 착수 허들을 바닥까지 낮추고 감정의 이름표를 붙여서 화재 경보기를 끈다. 그렇게 사이렌이 다 꺼지고 나서 비로소 진입하게 되는 몰입의 상태. 그게 바로 칼 뉴포트 교수가 주창한 딥워크의 영역이겠군요. 맞습니다. 메신저 알림이나 이메일 확인 같은 어떤 인지적 난이도가 낮은 얕은 작업을 완전히 싹 다 차단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시간이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2, 3시간씩 절대 방해받지 않는 자신만의 딥워크 타임 블록을 딱 설정해둡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 사람들이 무작정 일에만 파묻혀서 소통을 단절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들은 소통의 달인들입니다. 혼자 막 몰입하는 딥워크랑 타인과의 소통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 아닌가요? 겉보기엔 좀 그래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만의 딥워크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도로 정제하거든요. 극도로 정제한다? 네, 한 2, 3시간 팍 몰입한 다음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보를 하나의 메시지나 시사점으로 가공하는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상사한테 부구하거나 차부서에 협조 구할 때 그냥 파편화된 데이터를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이슈의 배경은 이거고 현재 문제는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락 없이 핵심만 딱 짚어서 전달하죠. 아, 애초에 상대방이 추가로 막 질문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저번 거는 요 하면서 불필요한 이메일 핑퐁이 오가는 시간을 원천 차단해버리니까 다시 자기가 딥워크에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거네요. 와, 혼자 골반에 틀어박히는 게 아니라 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내 시간을 방어한다? 이 접근이 매우 신선합니다. 자, 소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의 책상을 딱 벗어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 전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죠.
아무리 개인 루틴이 완벽해도 결국 직장은 타인과 막 부대끼면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그 타인과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는 습관들이 우리 직장인들의 현장에서는 이 감성지능, 즉 EI랑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심리학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서사건 이론, AET 모델이라는 건데요. 정서사건 이론이요? 네, 직장 생활이라는 건 사실 수많은 감정적 사건들의 연속이잖아요. 팀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막 무시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상사나 클라이언트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개별 사건들이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딱 유발하고 그 정서가 곧 나의 업무 태도와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이론입니다. 아하. 바로 이 지점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 역량인 높은 감성지능이 빛을 발하는 거죠. 잠시만요. 감성지능이나 약간 근성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 막 상사가 부당하게 화를 내도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억지 웃음 짓는 그런 정신승리를 떠올리는 분들 많거든요. 속으로는 막 피눈물 흘리면서요. 자료에서 말하는 그 일 잘하는 사람들의 긍정성이나 근성도 그런 맹목적인 복종을 뜻하는 건가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 심리적 탈진, 즉 번아웃으로 이어질 뿐이죠. 학술 논문에서 말하는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진짜 근성은 무조건 꾹 참는 게 아니라 바로 인지적 재평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지적 재평가요? 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딱 겪었을 때 감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달을 밤새워 준비한 기획안이 반려됐다고 쳐볼게요. 분노나 허탈감이 드는 건 뭐 인간이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화나죠. 네. 하지만 이들은 그 감정의 수렁에서 아주 빠르게 빠져나와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 내 아이디어가 또 무시당했어? 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이 기획안이 반려된 진짜 이유가 뭘까? 예산 문제인가? 아니면 시장 상황이 바뀌었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맞춰서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와, 실패라는 어떤 감정적인 타격을 하나의 데이터로 딱 취한해서 다음 스텝을 밟는 에너지로 쓰는 거군요. 남 탓하거나 환경 탓하면서 감정 소모하는 대신에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긍정성. 아, 이게 바로 진짜 근성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높은 감성 지능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발현됩니까? 보통 조직 시민 행동 50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타인을 좀 돕고 사소한 불편함이나 고충은 웃어 넘기고 조직을 위해서 호의적인 행동을 막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아, 네네. 특히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사하는 가장 타고난 실천법 중 하나가 바로 맥락 공유의 기술입니다. 맥락 공유의 기술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람 뇌는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낯선 것에 엄청 방어적이거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새롭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막 공식 회의실에서 완성된 보고서 형태로 불쑥 들이밀지 않아요. 그럼 언제 얘기해요? 대신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커피 마시는 비공식적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요즘 시장 동향 보다가 약간 이런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됐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일의 배경이랑 맥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툭 던져놓습니다. 아, 상대방 뇌에다가 미리 씨앗을 딱 심어두는 거군요. 빙고. 나중에 정식으로 보고서를 딱 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저번에 커피 마실 때 들었던 이야기지? 하면서 이미 한번 들어본 익숙한 내용이니까 심리적 저항감이 훨씬 덜하겠네요. 와,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자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소통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안 됩니다. 라고 반박하는 대신에 A는 현재 리소스상 좀 어렵지만 혹시 B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대안을 예시하는 것도 결국 타인의 방어 기제를 낮추고 시너지를 내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 사람들은 평가 시즌이 되어서야 수동적으로 피드백을 막 기다리지 않아요. 주기적으로 먼저 상사나 동료한테 제가 이 부분에서 더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우리 팀 목표에 더 기여하려면 어떤 점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태도들이 막 쌓여서 결국 조직 전체의 신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압도적인 시너지를 팍 만들어내는 겁니다. 숙제감을 얻어내는 아침 15분의 루틴부터 시작해서요. 출근 후에는 무작정 막 일을 쳐내는 대신에 결정 피로를 줄이려고 나만의 트렁크에 큰 돌 지정석을 딱 만들어 두고 상사랑 우선순위를 조율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 미루고 싶어서 막 울려대는 뇌의 화재 경보기를 끄고 딥워크에 진입하죠. 마지막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인지적 재평가로 대안을 찾고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 공유로 조직의 시너지까지 이끌어내는 이 완벽한 과정. 완벽한 정리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 라고 느꼈던 탁월한 직장인들의 특징이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철학적 토대 위에서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의 원리를 현장에 가장 영리하게 적용한 결과물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이죠. 네, 우리 덜러너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무슨 뭐 비싼 플래너를 사거나 엄청 거창한 결심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딱 15분 일찍 눈 떠서 이불을 한번 팽팽하게 펴보는 것. 그리고 출근해서 메일함 막 열어젖히기 전에 딱 5분만 오늘 나의 가장 중요한 큰 돌 3가지를 적고 번호를 매겨보는 것. 이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달려도 제자리인 그 피곤한 굴레에서 싹 벗어나게 해줄 아주 강력한 스위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모든 거대한 변화는 내 통제권을 되찾는 그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인지적 에너지를 딱 방어하고 감정을 관리해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지 이 하우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파헤쳐봤잖아요. 하지만 딥다이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약간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 내가 아침 루틴이랑 디보크를 통해서 진짜 정성껏 갖고 다듬은 나의 큰 돌, 즉 나의 핵심 가치관이 조직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방향성이랑 완전히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딜레마네요. 네, 아무리 뛰어난 감정지능으로 갈등을 무마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쳐낸다고 한들 그 끝에 기다리는 목적지가 나의 내면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곳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밤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이 배가 진정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큰 돌을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은 고민의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덜르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